잘 자. 인성 실천 동화, 행복, 사랑, 독서 습관 기르기, 멘토, 톨스토이, 책에서 찾은 행복. 책에서 찾은 행복. 이번 주는 독서 주간이에요. 선생님의 말에 유정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휴, 또 책 읽으라는 잔소리가 이어지겠군. 유정이의 짐작대로였어요. 책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감동을 줘요. 또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며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답니다. 양식, 양식양, 밥식,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람의 먹거리. 선생님은 긴 설명을 한 후에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었어요. 독후감, 읽을 독, 뒤후, 느낄 감. 책을 읽고 난 뒤에 느낌을 적은 글. 독후감은 무슨 독후감? 유정이는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영화에도 있고 만화책에도 있는데 왜 굳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괜히 여기저기 간지럽기도 해요. 그렇게 책을 읽는 것도 싫은데 독후감까지 써오라니 한숨부터 나왔어요. 유정아, 독후감 숙제 있지? 책은 읽었니? 어느새 알림장을 확인한 엄마가 유정이를 다그쳤어요. 책을 많이 책을 많이 읽어야 머리도 좋아지고 나중에 공부도 잘하는 거야. 공부, 장인공, 지아비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엄마 말에 유정이는 짜증이 났어요. 또 시작이군. 유정이는 엄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지난번처럼 책 한쪽을 그대로 베껴서 내지 말고 엄마한테 독후감 쓴 거 검사 받아. 알았어? 검사, 검사할 검, 조사할 사. 어떤 것을 조사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함. 알았다고요. 유정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얘가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서 들어가서 책 읽고 독후감 써. 엄마한테 혼이 난 유정이는 얼굴이 퉁퉁 부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책가방 정리를 하던 유정이는 지난번에 독후감을 썼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 이놈의 책 때문이야. 유정이는 책꽂이에서 책을 뽑아 방바닥에 던졌어요. 그때였어요. 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유정이는 자기가 책을 던진 것을 엄마가 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내가 책을 던진 게 아니라 책이 미끄러져서. 그런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엄마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 통할통, 말씀화,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유정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듣기는 뭘 잘못 들어. 너 때문에 혼났잖아.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분명, 나눌 뿐, 밝을 명, 틀림없이 확실하게. 유정이는 더럭 겁이 났어요. 누구야? 그때 누군가 유정이 발을 쿡쿡 찔렀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사람이 잔뜩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엄마야! 유정이는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났어요. 너, 너 뭐야? 유정이는 겁에 질려 소리도 못 지르고 말을 더듬었어요. 보면 몰라? 책의 요정이야.
하긴 책을 읽어야 책의 요정이 뭔지 알지. 요정, 요사할 요, 정할 정. 전설이나 동화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마력을 가진 존재. 요정은 옷과 머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갈색 원피스를 입은 요정은 검은 머리를 양 갈래로 곱게 닦고 있었어요.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사람과 똑같은 생김새였어요. 요정? 그런 게 있기는 있네. 유정이는 신기한 듯 요정을 요리조리 관찰했어요. 관찰, 볼관, 살필 찰,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봄. 이봐, 뭘 그렇게 쳐다봐? 네가 책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내가 책에서 떨어져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책에서 떨어지면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요정의 말에 유정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나왔던 대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유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책상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책책, 평상상. 앉아서 책을 읽거나 사물을 볼 때 쓰는 상. 너 책 별로 안 읽지? 책을 안 읽는 애들은 보면 항상 무표정이 짜증이거든. 네가 딱 그래. 무표정, 없을무, 겉표, 뜻정.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얼굴 표정. 듣기 싫은 말을 하자 유정이는 요정이 귀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른 책 속으로 들어가. 아무리 요정이라도 책에 대해 쫑알거리는 거 듣기 싫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네가 책을 3권 읽어야만 갈 수 있다고. 책도 읽기 싫어하는 애들이 꼭 책을 집어 던지더라. 지난번 애도 겨우겨우 3권 읽더니 얘는 또 얼마나 걸릴까? 1달 걸리면 다행이겠다. 유정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말도 많고 귀찮아 죽겠네. 몇 권? 몇 권을 읽어야 네가 책 속으로 다시 사라진다는 거야? 요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딱 3권, 더도 덜도 말고 딱 3권만 읽어. 유정이는 책을 읽을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3권만 읽으면 된다는 말에 학교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책꽂이는 볼 것도 없이 반납하려는 책들 가운데 아무거나 3권을 골랐어요. 반납, 돌이킬 반, 드릴랍. 남에게서 빌린 것, 남에게서 빌린 것을 돌려줌. 유정이는 집에 와서 책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좋아, 과학책이랑 동화책이네. 3권쯤이야 후딱 읽어버리지 뭐. 유정이의 말에 요정이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야, 그냥 읽어서는 안 돼. 제대로 다 읽어야 내가 갈 수 있어. 그게 너를 위한 것이자 나를 위한 거라고. 유정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첫 번째 책을 읽었어요. 인내심, 참을인, 견딜래, 마음심,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책을 읽은 김에 독후감 숙제까지 끙끙거리며 해버렸어요. 며칠 후 수업 시간이었어요. 자, 생물은 크게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물, 날생, 물건물,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물체. 미생물. 유정이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이 유정이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 그리고 동물은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유정이는 혼자 대답하고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유정이가 예습을 해왔나 보네. 그러면 척추동물은 또 어떻게 나누는지 말해볼까? 예습, 미리 예, 익힐 습,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익힘. 유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술 말했어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있어요. 맞아. 아주 잘했어. 선생님의 칭찬에 유정이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어요. 반 아이들도 놀란 눈으로 유정이를 바라보았어요. 하굣길에 도연이가 유정이에게 말했어요.
너 만날 놀기만 한다더니 몰래 예습도 하는구나. 아, 아니야. 마침 엊그제 과학책에서 읽은 내용이라. 내용, 안내, 얼굴용, 사물의 속내를 이루는 것. 유정이의 말에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교과서로 배우면 재미없는 것도 다른 책으로 읽으면 재미있더라. 그 책 제목이 뭐야? 제목, 제목제, 눈목, 작품이나 강연 등에서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붙이는 이름. 유정이는 책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집에 가서 알려줄게. 휴, 그나저나 나는 요즘 정말 학교 오기가 싫어. 왜? 도연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준이 때문에 만날 나보고 땅꼬마라고 놀리면서 못 살게 굴잖아. 자기보다 큰 애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도연이 말에 유정이가 잠시 생각하고는 말했어요. 그러면 너도 네 마음속의 사자를 불러내봐. 도연이가 무슨 말이냐는 듯 쳐다보았어요. 만약 너를 지켜주는 사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성준이쯤은 별것도 아닐 거야. 특히 성준이처럼 약한 애한테만 강하고 강한 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애는 더 그래. 조금만 용감해 보이면 까불지 못한대. 용감, 날랠 용, 감이 감.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참. 그래? 정말 그럴까? 그때였어요. 땅꼬마 김도연, 어디 가냐? 가서 급식 좀 더 먹고 와. 성준이가 지나가면서 도연이의 책가방을 툭 쳤어요. 그러자 도연이가 정색을 하고 성준이에게 외쳤어요. 정색, 발을 정, 빛색, 얼굴에 나타난 엄정한 빛. 야, 네가 땅꼬마니까 다 땅꼬마로밖에 안 보이냐? 한 번만 더 나를 놀리면 가만히 안 둬. 별것도 아니게 까불고 있어. 도연이 말에 성준이는 잠깐 움찔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메롱 하고는 뛰어갔어요. 유정아, 성준이가 움찔하는 거 봤지? 네 말이 맞아. 내 마음속의 사자가 으르렁대니까 성준이도 겁을 먹네. 뭐 그렇게 겁을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유정이의 말에 도연이가 도리질을 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겁을 먹었어.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유정아,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냥 어제 읽은 책의 주인공이랑 상황이 비슷해서 상황, 형상상, 상황황,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 유정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 책 많이 읽는구나. 유정이는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다음 날, 도연이는 유정이와 있었던 일을 반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유정이가 말썽꾸러기 성준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다면서? 어제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친구 고민도 해결해주고 유정이 정말 멋있다. 발표, 필발, 컷표. 어떤 것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림. 아이들의 칭찬에 유정이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제 마지막 책만 남았어요. 유정이는 세 번째 책을 앞에 두 책보다 더 집중해서 읽었어요. 집중, 모을 집, 가운데 중.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 그런데 책을 읽던 유정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요정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뭐야? 왜 우는 거야? 이제 책 읽다가 울기도 하니? 유정이는 책을 다 읽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요정도 분위기가 다른 걸 느끼고 가만히 있었어요. 분위기, 눈 날릴 분, 애워쌀 위, 기운기. 그 자리나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
잠시 후 요정이 살며시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있잖아. 마지막 책이 어떤 거였어?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에 관한 동화책이었어.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나랑 동갑내기인 아이가 쓰레기를 뒤지며 산대.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가 하루 종일 벽돌만 만든대. 학교도 못 가고 밥도 거의 못 먹고. 유정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어른이 되면 그런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 거야. 그런데 슬퍼서 눈물은 나는데 무언가 알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한 기분이야. 만약 너를 못 만났다면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유정이의 말에 요정은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고맙기는 어쨌든 약속한 대로 책 3권을 제대로 읽었네. 책을 읽으면 지식도 얻고 감동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자기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지식, 알식,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내용. 계획, 셀 계획, 글획, 앞으로 할 일의 절차나 방법을 미리 헤아려 정함. 요정은 유정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책 속으로 떠날게. 그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 아니야, 책에서 이렇게 많은 행복을 얻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게을러지면 또 와서 잔소리해줘. 유정이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유정이 책 속으로 휘리릭 떠나자 유정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봐야지. 이번에는 꼼꼼하게 재미있는 책을 골라볼 거야. 유정이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가죽 위, 엮을편, 석삼, 끊을절. 위, 편, 삼절. 가죽끈으로 엮어서 만든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위편 3절. 위편 3절이란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 종이가 없던 때에는 대나무를 잘라 가죽끈으로 엮어 책을 만들었어요. 공자는 그렇게 만든 대나무 책을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어요. 이러한 일화로 인해 위편 3절이란 말이 생겼지요. 공자는 책 읽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이자 행복으로 여겨 늘 때가 덕지덕지 묻은 책을 지니고 다녔어요. 공자는 어찌나 책을 좋아했는지 책을 읽는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나는 모든 근심과 밥 먹는 것과 세월이 흐르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행복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놀이 또는 장난감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얻는 행복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책에서 얻는 지식이나 감동은 계속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오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식은 또 다른 지식과 연결되어 뜻밖의 깊은 지혜를 얻기도 해요. 이렇듯 책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책을 읽는 거랍니다.